존경하는 가요황제 남인수 선생님 팬카페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송년 모임까지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 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 지정곡 두 곡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한 곡은 님의 통곡이라고 하는 곡이고, 또 한 곡은 원앙의 그림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님의 통곡의 전시는 나는 사람이 아니외다라고 하는 노래를 1962년도에 반야월 선생님이 개사를 해가지고 님의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놓은 걸작품입니다. 정말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보내고 그 님의 유골을 바다에다 뿌리면서 절규를 하는 그런 곡입니다.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노래는 대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성과 감정 중심의 노래고요. 또 하나는 리듬 중심의 노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호소력 중심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님의 통곡을 부를 때마다 호소력을 중심으로 부르신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냥 감상으로 이렇게 젖기는 너무나 참 슬프고 너무 애잔해서 감상할 겨를가 없고, 그야말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늘과 바다에 절규를 하는, 하늘과 바다에 호소를 하는 그런 창법으로 남 선생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곡은 호소력 중심의 노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거기에 대사까지 곁들여 가지고 참 슬픔을 더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슬픈 노래를 들으면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슬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강하고, 오히려 시끄럽고 아무튼 쿵짝쿵짝하는 그런 활동성 꽤나 있어 보이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낙천적인 것 같지만은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이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슬픔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슬픔을 오히려 해소하는 그러한 참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마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 노래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대단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노래는 약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크게 부르려고 하시지 말고 강하게 불러야 됩니다. 소리는 작게 들려도 그 속이 알차야 됩니다. 소리가 큰데 그 속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래의 어떤 완성도뿐만 아니라 노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우리 뵙게 되면은 남 선생님의 창법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남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냈는지를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녹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올 때 사실은 남 선생님 노래는 더 그렇습니다. 모든 노래를 잘하는 탑 가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가 그렇습니다. 예,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가곡이 됐건 동요가 됐건 민요가 됐건 소리를 내는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원칙 중에서 소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건데요. 소리를 안고 간다는 말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리라 믿습니다. 소리를 안고 가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입에서 직격탄으로 바깥으로 왈칵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남 선생님처럼 바로 뒤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성음으로 가야만이 그 노래가 대단히 안정적이고요. 자신의 소리가 변하지 않고 노래를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그 질서가 잡힌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가 대단히 퍼지게 되고 시끄럽게 돼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노래도 썩 잘하시고 힘도 좋으신데 힘으로 다 노래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입으로다가 쏟아내는 중심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참 들을 때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고 할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조금 제가 노래를 좀 많이 좀 연구해 본 입장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저도 목이 안 좋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또 창법방해를 하기로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돌리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돌려서 발음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도처에 숨어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도 캄캄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도에서 하가 위로 가야 됩니다. 하로 가면 안 됩니다. 하로 가야 돼요. 하늘도가 아니라 하늘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늘도 이렇게 가야 돼요. 하늘도 반드시 가지는 하가 위로 올라가는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다시 해보시죠. 하늘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캄캄하고는 글자는 캄캄하고지만 옛날에 옛 발음으로 캄캄하고로 해야 됩니다. 캄캄하고가 훨씬 실감이 나죠. 하늘도 캄캄하고 그랬을 때 캄캄을 지금처럼 캄캄하고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요거를 해보면은 하늘도 캄캄하고 캄캄했을 때 캄캄을 꺾어야 됩니다. 캄캄 이렇게 나가야 돼. 캄캄이 아니라 캄 하고 올립니다. 앙에서 올라가요. 캄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늘도 캄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캄캄하고 바다도는 바다를 붙여서 바다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돌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다도가 아니라 바다도니까 아를 돌립니다. 바다도 하고서 캄캄 역시 캄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캄캄은 탄식하는 캄캄이 되겠습니다. 바다도 캄캄하네 이렇게 갑니다. 제가 좀 음을 너무 낮게 잡았네요. 바다도 캄캄하네 했을 때 한해도 돌립니다. 캄캄해서 탄식하듯이 바다도 그때 바다는 강조해서 바다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강약으로 간다면 여기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더 바다도 강하게 다시 바다도 하고서 캄캄은 칸식으로 바다도 캄캄하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불러도도 이것도 돌립니다. 불러도 이렇게 돌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러도 하시면 안 돼요. 불러도 한번 해보세요. 불러도 소리쳐도에서도요. 소리쳐도에서 소자를 약간 소로 발음을 하세요. 불러도 소리쳐도 오오오 불러도 소리쳐도 도 이렇게 합니다. 그냥 불러도 소리쳐도 이렇게 가시지 말고 분명 오를 나눠가지고 오를 나눠서 분명하게 불러도 소리쳐도 이렇게 갑니다. 오. 대답도 돌립니다. 대답 없느냐 아니라 대답 없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대답 없는 그니마 했을 때 아가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대답 없는 그니마 해서 아가 위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답 없는 그니마 내려가죠. 대부분 이렇게들 하십니다. 대답 없는 그니마 내려가면서 힘이 빠지는데요. 대답 없는 그니마 했을 때 아로 우위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가 우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아를 내질러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 부분을 미세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도 캄캄하고 바다도 캄캄하네. 불러도도 돌립니다. 불러도 소리쳐도 대답 없는 그니마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모진에서 여기를 강하게 갑니다. 이모진 이거 강하게 나가야 돼요. 이모진 하나도 안 모질죠? 여기를 강하게 이모진 세상 그 대신 세상은 어떻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모진은 강하게 하고요. 세상길에는요. 요거를 땡기는 음을 써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땡기는 음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내질면서 뒤에서 이 배에서 힘을 줘가지고 소리를 절제합니다. 참 이게 어렵고요. 슬픔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말하자면 이 노래에서 가장 발음하기가 발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모진 세상길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길에를 그냥 힘이 있는 데를 내쏟으면 되겠지만 남인수 선생님은 쏟질 않으시고 이것을 갖다 안으로 당겨서 그 슬픔을 왜 슬픔도 왜 겉으로 막 울고 통곡하는 슬픔이 있는가 하면 통곡하면서도 안에서 삼키는 그 슬픔을 생기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 생기는 슬픔, 참으려고 하는 슬픔.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면 왜 그 통곡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 선생님께서 이모진 세상길 이렇게 갑니다. 길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모진은 강하게 했는데 세상길에는 특히 길에서 길을 아주 땡겨가지고 처절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해볼게요. 이모진 세상길에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모진 세상까지는 강하게, 길은 땡겨가지고 다스려서 해보겠습니다. 이모진 세상길에 이렇게죠.
좀 이렇게 이 녹음과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직목으로 목을 직접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모진 세상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눈바람은 강하게 나옵니다. 눈바람이 강하게 치니까 눈 할 때 눈도 약간 돌립니다. 눈바람 뭐 여기서 눈바람입니다. 눈바람이 아니라 눈바람에서 눈을 갖다 돌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래에는 돌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눈바람 여기서 몰아쳐왔을 때 몰아쳐와도 이렇게 됩니다. 참 남선생님이 얼마나 이런 부분을 참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눈바람 몰아쳐와도 그냥 하나도 안 몰아치지 이렇게 저처럼 저기 하면 몰아를 갖다가 정말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처럼 하셨어요. 눈바람 몰아쳐와도 그래서 도를 갖다가 힘있게 끝까지 쭉 밉니다. 눈바람 몰아쳐와도 쭉 뺍니다. 그 다음에 뼈저리 내서 뼈를 다시 또 돌립니다. 뼈저리 아니라 뼈저린 들리시죠? 뼈저린입니다. 뼈저린 그럼 뼈 하나도 뼈가 안 저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뼈저린 그곳생을 생을 돌립니다. 뼈저린 그곳생을 참 의면은 남선생님께서 참 의며 하죠. 참 의며로 하시죠. 남선생님이 발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런 그 의자를 이런 거 의를 갖다가 의며로 이렇게 발음하다 참으며 하자 참의며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뼈저린 그곳생을 참으며 살자더니에서 탄식을 하는 걸로 참으며 살자더니 이러면서 니를 갖다 살자더니를 포기음을 쓰셨어요. 포기음을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한번 이모진부터 해볼게요. 이모진 세상길에 눈바람 몰아쳐와도 뼈저린 그곳생을 참으며 살자더니 살자 하에서 살자더니가 아니라 살자하더니 그러니까 자가 훅 올라갑니다. 살자더니가 아니라 살자더니입니다. 뼈저린 그곳생을 참으며 살자하더니 그 맹서 했을 때 그도 약간 돌립니다. 그 맹서가 아니라 그 맹서에서 그와 맹서를 붙입니다. 뼈저린 그곳생을 참으며 살자더니 그 맹서 그러죠? 그 맹서에서 서를 여기에다 또 포기를 합니다. 그 맹서 했을 때 맹서가 허무해요. 허물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맹서 아닙니까? 맹서가 다 수포로 들어가 버렸어. 그냥 그 탄식이야. 거기서도 살자더니도 탄식이요. 그 맹서도 탄식이라 그 맹서 이렇게 놔버렸습니다. 어디 두고 이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따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맹서 하면서 어디 두고는 너무 떠나간 님이 밉기도 해.
불쌍하게 돌아가신 님이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 화가 나. 그래서 어대두고를 따지는 발성으로 하셨습니다. 따지는 발성으로. 여러분 재밌죠? 그죠? 탄식의 발음, 탄식의 발성, 이번에는 항의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원망하는 듯한 그 맹서 어대 두고 했을 때 강하게 말합니다. 그 맹서 어대 두고 강하게 갑니다. 어대 두고 쭉 해서 힘있게 뺍니다. 쓸쓸이는 쓸쓸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쓸쓸이 이렇게 갑니다. 쓸쓸이 하나도 안 쓸쓸하죠? 쓸쓸이 이렇게 쓸쓸할 수가 있어요? 응?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맹서 어대 두고 쓸쓸히 갓단 말이어서 갓단 마류를 돌립니다. 쓸쓸히 갓단 마류 쓸쓸히 갓단 마류. 그래서 끝날 때 요가 점점 끄트머리가 줄어듭니다. 아주 이렇게 사라지듯이 갓단 마류로가 그냥 뱀의 중간을 딱 잘라버리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뱀꼬리처럼 싹 끝나셔요. 그 맹서 어대 두고 쓸쓸히 갔단 말요. 이런 식으로 가요. 님의 통곡은 요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내일 음악을 다시 이용을 해서 한 곡을 저 나름대로 또 불러서 여러분들께 선보일까 합니다. 제 노래가 서셔도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이번 모임에 한번 멋지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나 애쓰셨고요. 또 만나 뵙는 그 날까지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